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진실을 쫓는 신림동 미스터리 S의 공포괴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첫 이야기.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로 의심받고 있는 영국의 엘버트 빅터 왕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링글스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살의 얼굴입니다. 이게 18 이게 말이 됩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할아버지인 조지 5세의 친형이에요. 원래 아버지인 에드월드 다음으로 왕위 계승 서열 2위였습니다. 눈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다림질을 안 했습니다. 부모인 에드월드와 알렉산드라 부부는 성격 차이가 심해서 항상 서로 싸웠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 에드월드는 빅토리아 여왕의 궁전과 멀리 떨어진 멜버러 하우스에서 친구들과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불륜 같은 소위 불건전한 행동을 자주 벌였습니다. 일례로 엘버트 박스 빅터가 6살 무렵 아버지 에드월드는 그의 수많은 정부들 중 한 명의 이혼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고, 이것은 엘버트의 아버지가 뱀둥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에드월드의 영향 아래 성장하는 손자들을 걱정했고 직접 손자들의 교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죠. 이 사진은 어린 시절의 빅토리아 왕자입니다. 1971년부터 엘버트는 할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고용한 가정교사인 존 달튼 목사에게 남동생 조지 왕자와 함께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존 달튼은 야망은 있는 인물이었지만 훌륭한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엄격한 교육 스케줄을 고안했고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엘버트 빅터 왕자와 조지 왕자는 그것을 거부했고 심지어는 기초 교육조차 받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튼은 자신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엘버트 빅터 왕자의 지적 능력과 인성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엘버트 빅터의 경우 2개월 초산으로 태어났는데 알렉산드라 공주가 시어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출산에 참석하는 걸 원치 않아 일부러 임신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엘버트 왕자는 학습 능력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고, 빅토리아 여왕의 개인 비서인 헨리 폰슨비는 어머니의 난청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버트 빅터 왕자는 10대 시절부터 평생 방탕하게 인생을 보냈고 이것 때문에 2가지의 스캔들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 2가지가 바로 클리블랜드 스트리트 스캔들과 잭 더 리퍼 사건입니다. 다른 거 하자는 애들은 인내심이 부족한 애들입니다. 모든 이야기엔 기승전결이 있는데 씨발 시작부터 이렇게 초를 치면 안 됩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클리블랜드 스트리트 스캔들. 그가 동성애 매춘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게이입니다. 우체국 배달부 소년들이 그와 앵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인데 그 당시 동성,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라 충격이 더했다고 합니다. 이는 셜록 홈즈 실크하우스 비밀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빅터 왕자는 당시 영국이 지배 중이던 인도 제국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매독에 걸려 돌아오게 되고 빅토리아 여왕은 서둘러 빅터 왕자의 신부감을 물색하는데, 엘버트 왕자의 첫사랑은 엘버트 빅터의 고모, 영국의 앨리스 공주의 사녀 헤센의 알릭스 공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알릭스 대공녀가 좀 더 자라 청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길 기다리는 동안 그의 평생의 오점이 되어버린 클리블랜드 스트리트 스캔들이 터져버렸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알렉스는 엘버트 빅터의 이종 사촌이었던 니콜라이 2세, 이 사람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 둘이 뜨겁게 게이 중이었기 때문에
엘버트 빅터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스캔들의 대상이 되기 쉬워졌기에 서둘러 아내를 맞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엘버트 빅터 왕자는 여러 공주들을 생각했는데 하필 가장 부적격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루이 필리프 1세의 손자이자 프랑스 왕위 계승 요구자인 파리 백작 오를레앙의 필리프의 딸인 오를레앙의 엘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프랑스인인데다 개톨릭 신자였고 영국의 왕위 계승자는 개톨릭 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헤이리92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신주 혀 꼬이는 거 개웃기는 키키키윽. 영어 발음이라 그렇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다른 신부 후보로 후로이센의 마르가라테 공주를 추천했는데 둘이 워낙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었기에 여왕에게 간 청을 했고 결국 여왕은 그들의 결혼을 지원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버트 빅터는 왕위 계승권을 포기할 것을 제안했고 엘렌은 교황 레오 13세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교황은 가톨릭 외에 다른 기독교도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고 그녀의 아버지도 반대해서 결국 둘은 결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씨발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자, 두 번째, 이 얘기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의 의혹. 또 하나는 바로 매춘부들을 살해한 잭 더 리퍼가 엘버트 왕자라고 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프롬 헬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1979년 영화 살인지령에서도 이 루머를 기반했는데 범행의 배우가 왕세손 엘버트 왕자임을 알게 된 셜록 홈즈가 영국 총리와 정치적 타협을 하여 왕자의 정신병원 평생 감금, 총리가 사임하는 조건으로 이 일을 비밀리에 붙이기로 한 것으로 나옵니다. 잭 더 리퍼의 희생자들은 주로 스피어 우먼이었는데 빅터 왕자가 자주 드나들던 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잭 더 리퍼에 의해 5명이나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빅터 왕자가 잭 더 리퍼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오랜 기간 의심을 받았습니다. 빅터 왕자, 의문의 죽음. 그러나 이듬해 1892년 빅터 왕자는 갑작스럽게 독감에 걸렸고 결국 그는 28세 생일을 일주일 넘긴 1892년 1월 14일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신은 윈저 성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 안장됐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독감이 아니라 매독이나 또는 독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위에 잭 더 리퍼 연루설과 연관되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인 랜돌프 처칠경이 음모를 꾸며 왕위 계승자를 바꾼 것으로 엘버트 빅터 공자는 죽지 않았고 웨이트 섬의 정신병원이나 글래미스 성에 갇혀있다는 이야기가 1930년대까지나 퍼졌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래요. 다음 이야기. 미제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실명이 공개된 국가정보원의 순직요원입니다. 수학 잘할 것 같이 생겼네요, 관상이. 이런 아저씨를 수학 존나 잘해. 진짜 수학 개고수야. 근데 고졸이야. 고졸인데 대학교를 못 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이제 애 결혼해서 애 낳고 하다가 이제 좀 나도 어릴 때 못한 공부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혼자 그냥 방에서 계속 책 보고 그냥 옛날 풀었던 거야. 수학의 정석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수학의 개 달인 돼가지고 막 나중에 무슨 512 방정식 이런 거 증명하고 막 그렇게 돼서 유명해갖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아저씨를 전파상하거든. 최덕근 씨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영사였습니다. 이 개 엘리트네. 대외적으로 외교관이었지만 사실 그는 국가안전기획부 소속입니다. 대북 정보 수집요원 3급 부이사관급 간부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자원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해외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최덕근 영사는 블라디보스토크 교민 보호와 더불어 북한 마약 밀매 조사를 하고 있었고 정보 수집을 위해 북러 국경 하산 지역까지 가서 조사했었다고 합니다. 1996년 10월 1일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최 영사는 본인의 아파트 계단에서 흉기로 피살당합니다. 러시아 경찰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정치 테러로 생각했지만 부검 결과 최 영사의 시신에서 네오스리그민 무슨 브로마이드 전집이라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 물질은 북한 공작원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로 청산가리보다 5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만년필 독침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최 영사의 주머니에서 북한 공관원의 마약 밀매 실태와 평양에 있는 슈퍼보드 위조 지폐의 정보가 담긴 첩보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헤이리 92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엄근진 키키키키키키키키킨 줄. 진지하게 진행하는 신림동 미스터리 S의 공포괴담입니다. 언론에서는 최 영사가 북한의 100달러 유입해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자 북한 보위부 감시망에 포착됐고 우리 측도 이 첩보를 입수해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영사는 조사 결과에 거의 근접한 상황에서 추적을 멈추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북측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아시아계 인물이 목격됐고 북측 소행으로 추측됐지만 아직까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씨발, 그럼 우리나라 요원이 암살됐는데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묻는 게 맞아? 이 분명히 뭐 프랑스, 예?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서 암살됐어 봐. 개지랄하지 우리나라. 꼭 씨발 중국, 북한에만 이런 의혹이 있으면 입 꽉 다물고 없애버리기 바빠요. 의혹을 감추기 바쁘고. 더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를 확인을 안 해주고, 응? 우리나라 요원들 대접을 이따위라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나라를 위해 요원 누가 하려 그래? 아니 국가가 다 소모품으로 알아. 씨발 족 같은 거. 안 봐. 다 봤으니까. 다음 신림동 미스터리 S의 공포괴담 이야기. 일본에서 일어난 집단 에이즈 감염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에 태어난 가와다 류헤이. 생후 6개월인데 코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너 혈우병 데스. 오늘부터는 평생 치료제로 맞아야 살 수 있다 데스. 혈우병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성 돌연변이가 원인입니다.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해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헤이리 92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키키키키키키키키 신주 급발진 개웃겨 진짜로. 신지우의 미스터리 S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우병에 걸린 이 잼민이 일주일에 3회 정맥주사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사를 맞고 큰 지 10년째인 1986년 일본 내 에이즈 환자가 1,800명이나 됐습니다. 이 대부분은 혈우병의 환자기도 합니다. 에이즈의 원인은 바로 혈우병 치료제로 밝혀집니다. 혈우병 치료제 안에서 HIV가 검출된 것입니다. 여기에 1993년 혈우병 치료제 에이즈 피해자 모임이 발족됐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급증한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다. 됐고. 내 블러드 뽑는 거 끝났으니 내 머니 주쇼. 머니. 혈액을 사고 파는 매혈. HIV에 오염된 혈액을 수입한 일본. 미국에서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일본에서 오염 혈액으로 만든 혈우병 치료제를 제조 판매했습니다. 혈우병 치료제 중 HIV 오염 제품을 추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도 1982년 일본 후생성에 에이즈 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총 책임자 아베 다케시.
그는 명문대 출신의 의사이자 혈우병 1티어 강사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의 원흉, 개놈의 새끼였죠. 그는 70도 이상의 HVI는 7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하면 사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대안은 첫 번째, 시판 중인 혈우병 치료제 전량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가열 작업을 거친 새로운 치료제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짓거리에 5년이나 아베 다카시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제약사들과의 아주 음탕하고 음흉한 스네이키한 개더럽고 추접한 거래들을 했습니다. 일본 제약사와 아베 다카시가 공모를 한 것입니다. 악마의 본성, 그 시작은 무엇일까? 1985년 일본 시험 1일차. 이게 HVI에 오염된 혈우병 치료제 데스. 와타시노 이것으로 치료제 만들면 에이즈도 감염되겠지. 쏘쏘쏘쏘쏘쏘쏘. 실험 11차. 에이즈 감염 확인. HVI에 오염된 혈우병 치료제를 확보했다는? 그래서 1985년 아베 다케시는 혈우병 환자에게 끔찍한 생체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혈우병 환자들에게 고의로 HVI에 오염된 치료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에이즈 감염 52일 만에 환자들은 사망했고, 에이즈란 정말 무서운 질병 녀석이로구만. 쏘쏘쏘쏘쏘쏘쏘. 너 731 부대에서 했던 것이 똑같은 짓 아니무니까? 아베 다케시는 731 부대 출신의 개놈의 새끼였습니다. 731 부대는 중국 동부지방에 괴뢰정권 만주국을 세운 일제가 생화학 무기 개발을 위해 하얼빈시에 설립한 일본군 세균전 부대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미국 등 3,000명 이상의 포로들에게 생체 실험을 실시한 개 호로 잡놈의 시벌을 새끼였습니다. 이 생체 실험에 참여했던 아베 다케시. 일본 패전 후 과거를 숨기고 일본 의학계를 장악한 731 부대의 의사들. 또 다른 731 부대원 나이토 료이치. 그는 혈액은행을 설립한 후 인공 혈액을 판매했습니다. 또 다른 731 부대원 기타노 마사지. 이 새끼는 마사지를 받다가 신증후군 출혈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제약회사는 에이즈 유발 혈우병 치료제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731 부대원들의 현 주소. 재판 결과는 제약회사 임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베 다케시는 전두엽이 박살나고 좌뇌와 우뇌가 서로 뒤엉켜 치매 판정을 받아 재판이 중단됐고 죗값을 치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여간 이쪽으론 시발놈들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헤이리92님 멤버십 멤버십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전범 재판할 때 이 생체 실험 이런 것들 미국이 어쨌든 의학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미국이 이거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뭐 처벌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이게 제대로 안 드러났어. 뭐 소문으로만 들을 때 되게 희한한 실험 많이 했잖아. 뭐 모성애에 대한 실험인데 뭐 조선인 데려다가 실험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아요. 중국인이라. 사람을 엄마를 통에 가둬 애를 들고 있게 자기 자식을. 그리고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은 처음에 엄마가 애가 익사할까봐 머리로 애를 받친대. 근데 점점 자기 코 위로 이렇게 물이 올라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잖아. 그러면은 애를 밟고 올라선대 엄마가. 그 조금이라도 숨 한 번 쉬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모성애에 대한 실험을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아무튼 간에 개놈의 새끼들이야. 예. 근데 확실히 이 실험 때문에 또 의학이 발달한 게 사실이기도 해. 왜냐면은 못 해본 실험을 했잖아. 못 해봤던 실험을. 이걸 꼭 뭐 세균전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떤 연구의 가치가 또 있잖아.
그런 것들도 또 있기는 해, 또 동시에. (90년대) 한국 가수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원진, 1971년 3월 1일생, 서울 출생입니다. 헤이리 92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저샤키 갸샤게임. 예, 그렇습니다. 97년에 사망했네요. 26살에. 미국에서 죽었네. 처음 보는 가수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 방송이 이제 또 나이대가 여러분이 뭐 왁스, 뭐 김현정, 예? 소찬이 막 요런 세대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또 아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40, 50대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원히트 원더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으로 94년에 데뷔했고 가요 톱10 1위 후보까지 올라간 가수입니다. 유도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세간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미국 유학을 갔다는 썰도 있습니다. 1995년 2집을 발매하고 활동한 이후 3집을 앨범 준비하던 중 헤이리 92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거든. 맞거든. 1997년 3월 12일 미국 LA에서 갑자기 의문사했습니다. 요게 이제 수상하다는 거 아니야? 교통사고라는 이야기와 유체 이탈설이 있지만 사인은 여전히 불명입니다. 그가 199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던 유체 이탈을 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 평소 자주 유체 이탈을 하며 지냈다는데 사망 당시에는 그날도 평소처럼 유체 이탈을 했다가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와 보니 먹었던 사과 조각이 목에 걸리며 기도가 막혀서 육신이 죽어버린 상태여서 유체 이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망이라는 소문이 확실한 듯이 널리 퍼졌었습니다. TVN의 예능 후리한 식구에선 그가 매일 명상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명상 도중 구토를 할 때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유체 이탈설은 명상을 즐겼다는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 그의 대표곡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는 이정봉, 이수영, 레이즈본 등 여러 동료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도 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잔나비도 불렀네. 아, 이거야.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이거 맞지? 맞네요. 예. 또한 홍콩 탑 가수 장하구와 레진이 In Love With You 라는 곡을 냈는데 이원진의 곡과 상당히 흡사하여 한때는 리메이크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이원진이 곡을 표절했습니다. 나중에 머라이어 캐리가 장하구의 In Love With You를 샘플링해 Will Love With You라는 곡을 추정하는데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하는 아이러니가 생기기도 했지만 원곡은 이원진이다. 토요 미스터리에서 다뤘던 이원진의 유체 이탈 에피소드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나 왜 알고 있지? 그건 네가 늙었기 때문입니다. 외상 흔적이 없고 진짜 왜 죽었지? 기도가 막혔다네. 아, 진짜 이렇게 기사가 난 거야? 유체 이탈인가 그걸 했대요. 자주 하나 보다. 좀 사실 90년대 좀 약간 미개하던 시절이야. 막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뉴스에 나오고 그랬으니까. 저녁을 먹고 들어갔는데 먹은 게 속에서 체했는지 토해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유체 이탈을 하면 못하잖아요. 신체에 극이 없으니까 영혼이.
미국에선 질식사로 결론을 내렸다. 자, 그래서 유체이탈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일리노이주인데 1957년이에요. 유체이탈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래. 지랄을 하죠. 자, 김민수 씨, 28인데 회사원입니다. 아버지가 TV 보시는데 제가 아버지 머리 위로 있는 거예요. TV 프로도 보이고 아버지 머리도 다 보이고 몸이 떠 있으니까 그런 게 다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혹시 어제 저녁에 TV 가요 프로 보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거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대한초능력학회에 이사가 나와요. 도정환 씨.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가 이 기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체가 빠져나간 것은 유체와 육체 간의 생명줄로 연결이 돼 있어 그거 괜찮은데요. 육체가 손실되면, 즉 이 기가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체 이탈의 과정은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즉 육체에 기가 남아있을 때 유체가 이탈됐다가도 자기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옛날에 뭐 이런 이상한 학회 존나 많았어. 뭐 외계인 연구 학회 뭐 이런 거 존나 많았어. 아무튼 그래서 뭐 미궁이다 이거 아니야. 예. 수고하세요. 자, 오늘은 실제 사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의 미스터리. 삼바 미스터리 어때요, 여러분? 삼바 미스터리. 예? 쌈스테리 한번 가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일어난 시청률 살인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는 마나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마약 밀매와 살인이 일상급이었던 도시였습니다. 카날 리브레. 그런데 96년 카날 리브리라는 방송이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의 MC는 왈라시 소자라는 한 남자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매운맛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면은 그 알처럼 해. 근데 조금 더 뭐랄까 그 알과 사건 반장이 좀 합쳐진 느낌이고요. 중간에 막 연예인들 나와서 막 노래도 하고 그래요, 가수들이. 사건 프로야, 근데 사건 프로. 그래서 막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다가도 이게 생방송이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우리나라 공개수배 사건 25시처럼 지금 방금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경찰들 잡으러 출동했다. 막 카메라 따라가고 라이브로 범인 잡는 거 보여주고 그런 프로야. 그는 원래 전직 경찰이었고 마약 밀매상과 살인범을 까기 위해 직접 취재도 나가고 과거 동료들과 함께 가기도 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럼 직접 취재에 나가면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냐 할 텐데 그는 그냥 알바노임. 헤헤. 내가 취재하러 가던 씹상남자임. 헤헤. 그 탓에 갱들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약과 살인 등만 깠냐? 그건 또 아닌데요.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지원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치권으로 가게 되고 마나우스주에서 3번이나 최다 득표를 받게 됩니다. 정치권으로 가게 된 그는 기존의 정치 체제를 반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모르시아 조지라는 매약 밀매상이 잡혀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잡혀오자마자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님을 보호해야 됨? 님 씨발 범죄자 아님? 아니 안 그러면 내 보스한테 따위해요. 네 보스가 누군데? 그 MC 왈라 소지 그 양가씨예요. What the fuck? 이게 무슨 소리고? 그래서 브라질은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상중이 우리나라 마약 카르텔 갱단의 두목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도
막 취재 나갔던 사건 있잖아. 이 새끼가 겁도 없이 막 갱들한테 가잖아. 갱들이 무서워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작이야. 지가 사람 시켜가지고 사고 치게 만들고 지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들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되지 이게. 난 정치적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나우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인은 왈라시 위원 지시입니다. 이게 저 흠집 내려는 음모가 아니면 뭐란 얘기입니까? 헤이리92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키키키키 술 마시다 빵 터졌네. 안주 뭐 해서 먹나요? 누구랑 먹니 이 시간에? 절 정치계에서 끌어내리려는 추악한 캠페인 아닌가요? 물론 당연히 이 양반은 이게 뭔 쌉소리라고 하면서 반박합니다. 난 저런 새끼물음 하면서 물증이 없으니 이대로 끝나나 했지만 어느 날 방송국에 익명의 우편이 왔습니다. 본 적도 없다는 새끼와 집 수영장에서 사진을 찍은 게 발견됐어요. 왈라시는 아니 나 씨발 진짜 아님 나 몰라요 씨발 하다가 유죄를 받게 됐고 2010년 극도의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 조르지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협박받아 거짓 증언을 하게 됐다고. 그리고 자신의 목격자 진술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했다고. 후에 그는 마약상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 전 타 지역에서 온 또 다른 마약상이 마나우스 지역의 마약상은 다 죽인다면서 그를 산채로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럼 아까 그 수영장 사진은 뭐임? 이럴 텐데 그 왈라시 소자 아들의 생일 파티를 갖다가 우연히 찍힌 거라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 깡 보드카에 마시는 중 내일 쉬는 날 낄길. 그럼에도 미스테리 탭에 달려있는 이유는 왈라시 소자가 정말 무고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범죄자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스터리 S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잘 봤고요. 밝혀진 게 없다네. 나도 이거 옛날에 했었어. 이거. 만약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MC 정도 되는 사람이 이거 옛날에 했던 사건이야. 다음 미스터리 괴담 박정배 선수의 미스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배구 아니면 핸드볼 쪽. 축구선수. 울산 학성고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럭키 금성, 지금의 FC 서울 입단하면서 프로에 데뷔한 선수입니다. 1992년 K리그 베스트 11을 수상하고 94년 미국 월드컵에 출전해 3경기를 뛰고 독일전에선 황선홍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999 시즌이 종료된 뒤 은퇴를 했죠. 이 선수가 왜 미스터리냐면 이 이후 어떠한 근황도 전해지지 않고 이 선수에 대한 사망설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2017년쯤 어디선가 박정배 선수가 사망했다는 정보가 퍼집니다. 이런 내용이 위키 백과나 나무위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사관들이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다 보니 이 선수의 사망에 대한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예 근거가 없다고 하기엔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박정배 선수와 동기인 아버지를 둔 플레이어스 회원의 증언. 아버지가 울산 학성고 14회 박정배 선수랑 동기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선수 은퇴 후에 어디서 뭘 하는지 얘기를 못 듣다가 이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2017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전해 들었다. 아마 학교 동문들 사이에서 부고가 돌았던 모양이다. 나무 위키 찾아보니까 카더라로 17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돌긴 했나 보다.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긴 있네요. 두 번째, 부산 영락공원에서 2017년에 동일한 이름
같은 생일을 가진 고인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에 대해 그 누구도 증언해주지 않고 이 선수에 대한 어떤 근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망했으면 있었을 부고 소식도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월드컵까지 출전했으면은 선수들끼리도 인맥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축구협회, 이런 뭐 관계자들, 축구 쪽에서. 근데 이런 소문이 났으면은 좀 관련자들을 통해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게 없다는 거 아니야. 프로에서 10년 동안 활약했고 월드컵에도 출전했던 선수가 은퇴 25년이 다 되도록 근황이 전해지지 않고 살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02년도 우리 월드컵 때 난리였잖아요. 그때 막 옛날 대표팀 선수들 인터뷰 엄청 나오고 했거든. 그럼 그때 소식이 나올 만도 했거든요. 신기하네. 자, 2021년 지식인에 올라온 글을 보겠습니다. 사인이 뭐냐? 뉴스가 안 뜬다. 자, 그러니까 우주신 페노메노 씨가 2017년 11월 11일 향년 50세 나이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동래봉생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아 의문입니다. 한간에 의하면 건강 악화로 인해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펜코에 올라온 글도 있어요. 2024년 과거 럭키금성 대우 로얄즈 울산 현대에서 뛰었던 박정배 선수 사망 확인됐다. 아니 이러면은 이 구단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올 만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사망이 근데 확인됐다네. 아, 사망 확인됐네요. 2017년에. 그러면 사람들 소문이 많네. 2017년 얘기가. 아, 그러네요. 누가 우연히 자기 외할머니 납골당 갔다가 발견했네. 주변에 이 사람도 있었나 보다. 확인됐네? 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 미들로디언 교회 살인사건. 미들로디언 교회 살인사건은 2016년 4월 18일 미국 텍사스주 미들로디언의 크릭사이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발생한 미시 비버스 살인사건이죠.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미시 비버스 45세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휘트니스 강사였는데 이른 아침 운동 수업을 위해 교회에 도착했다가 살해당합니다. 비버스가 교회에 도착하기 직전 감시 카메라는 스와팀 전술 장비와 유사한 복장을 한 미확인 인물이 망치를 들고 교회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인물은 창문을 부수고 문을 열며 돌아다녔으며 비버스가 도착한 직후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의 복장 때문에 성별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독특한 걸음걸이, 발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는 팔자걸음, 이게 영상에 담겼지만 신원 파악에는 실패합니다. 카페 가입은 어떻게? 카페에 가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은색 닛산 알티마 차량도 목격되어 주차장의 CCTV를 돌려본 결과 영상에는 살인이 일어난 날과 같은 이른 아침에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이 발견됩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매장 주차장을 돌며 차량 헤드라이트를 무작위로 깜빡거리고 주차장에서 나와 287번 국도로 나가기 전 몇 분간 외딴 곳에 주차하는 등 이상하고 기괴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운전자와 이 살인 사건의 관련성은 찾지 못합니다. 아래는 CCTV 영상인데 댓글들 보면 알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정말 불쾌한 영상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혈이나 살해 영상이 아닌 범죄자가 마치 누군가를 찾듯이 돌아다니는 영상입니다. 본인은 정말 트라우마로 남아 썸네일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아왔습니다. 씨발 아무도 없는 교회 복도에서 멀리서 저복장을 입은 미친놈이 소리 지르며 다리 저면서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개소름 돋습니다. 이게 그 영상인데요. 뭐야, 저도 아니네. 아니, 저기, 죄송한데, 카페 가입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드려야 하죠? 예? 그냥 네이버 가서 나 치고 나오는 거 눌러서 가입하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고 가입해도 야 유튜브 가입은 어떻게 했냐? 구글 계정 가입은?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 씨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줘야 돼 내가? 술 먹었어? 아, 저 새끼 저거. 얼마나 마신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집중해서 좀 봐줘. 이거 좀 재밌으니까. 자, 영구미제 사건. 한국에서 일어난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7월 23일 오전 6시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산불감시초소 앞 농수로에서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숨져 있는 것을. 10만 감사합니다. 더보기란에 있는지 몰랐지요. 미안행. 너 씨발 한 번만 더 후원하면 화낸다. 고마운데 너 좀 많이 취했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알겠지? 후원은 고마워. 허허. 2000년 7월 23일 오전 6시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산불감시초소 앞 농수로에서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숨져 있는 걸 인근 지역 농민 윤모 씨가 발견합니다. 발견 당시 시 씨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불에 쌓인 채 대부분 불에 타 있었으며 머리 부분에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들 증언에 의하면 전날인 22일 밤 11시경 사건 현장에 불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부검을 통해 밝혀진 단서와 변사자의 몽타주를 통해 변사자 신원을 수배했지만 피해자의 신원과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의자와 피해자의 사이는 부부나 동거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자를 실내에서 살해한 후 용의자는 주유소에서 시체를 불태우기 위한 기름을 샀으며 사건 당시 현장은 그렇게 외진 곳은 아니어서 분당 일대 지리를 잘 알고 있기는 어렵다는 추정입니다. 게다가 2010년대부터는 서판교 지역으로 아파트와 카페가 많은 신도시 유흥가가 됐지만 사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깡촌에 버려진 셈이며 버려진 지점은 오늘날 판교원 마을 푸르지요 아파트 단지랑 운중동 카페거리 근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키는 157, 몸무게 47, 20대 중반 나이 추정. 혈액형은 B형, 갈색 짧은 펌, 엄지발가락이 긴 편이고 핑크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 여성의 등엔 게임 오버라고 레터링 문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에이씨, 등에다가 이런 걸. 이마가 넓고 뒤통수가 납작한 편이며 4개의 의치가 있으며 충치보다는 외상에 의해 의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 부분에 흉기로 찌른 것과 함께 등 쪽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최종 사인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의 재인도가 됐어. 그래서 한국 여자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해외 위키에는 이 몽타주가 올라왔대. 9일 차이로 태완이법 때문에 그 미제 사건 재수사 공소시효 없애는 거 그게 소급 적용돼가지고 그 법이 통과되고 몇 년 전 것까지도 몇 개가 이제 들어가줘요. 근데 안 되는 사건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건은 9일 차이로 안 된대. 그래서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이거는 수사 안 해. 하지만 성범죄라는 결정적인 증거, 뭐 DNA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은 공소시효가 10년 증가한대. 그래서 25년이 되니까 공소시효가 늘어나가지고 만약 본 사건의 범인이 해외로 도피했다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도피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 중지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공소시효 계산 잘못했다가 해외로 도망갔어요. 근데 공소시효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공소시효 끝났겠지 하고 들어왔다가 잡힌 사람도 있고 그래. 한국에 있을 때만 시간이 가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이게 유일한 기사래. 하나 있구나, 기사가. 아침에 논을 갈고 있는데 농수로에 불탄 여자 시신이 있었다. 왜 이렇게 버려야 됐을까? 다음 이야기는 미국입니다. USA! 미국에 실존했던 여성 뱀파이어 레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워싱턴 카운티의 변경 마을인 엑서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엑서터 마을은 버려진 엑서터라고 불릴 정도로 황폐화되고 있었습니다. 자급자족의 농업 공동체였던 이곳은 사방이 바위투성이에 비옥하지 못한 토양과 남북전쟁의 여파, 젊은이들의 이주로 인해 가뜩이나 소촌이었던 이곳은 주민수가 절반이야 961명으로 급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1882년 겨울 마을의 동쪽 끝자락에서 작은 농가를 일구던 농부 자지 브라운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첫째 딸이 병치레를 하더니 극심한 고통에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둘은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한 채 앙상하게 말라갔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으며 뺨은 진홍으로 물들어가는 가운데 눈은 웅푹 꺼져선 가쁜 숨을 연신 불쾌하게 내뱉어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들의 생명과 피를 쪼쪼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지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인 1892년 1월 둘째 딸인 19세의 머시 브라운 양이 동일한 증상을 보이더니 손써볼 틈도 없이 병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지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남은 막내 아들 에드윈마저 예의 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건장하고 체격 좋던 10대 에드윈이 급작스레 시름시름 알아가자 마을 주민들은 저마다 소리 높여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악한 무언가가 브라운신의 패밀리를 노리고선 라이프를 오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 어느 바닥이 그렇지 않겠느냐마는 이런 외딴 지역은 여론이 곧 진실이 되는 법입니다. 1720년에서 30년대 이래 서구권에서 본격적으로 파생되던 뱀파이어 신화는
이후 미국 시골 중의 시골 마을에서조차 통용될 정도로 대중적인 문화가 됐고, 엑서터 마을의 주민들은 의학이 아닌 민간 신앙에 의지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하여 주민들이 좌지에게 찾아가 과거 사망한 가족들의 무덤을 확인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좌지의 아내, 첫째 딸, 둘째 딸, 이 셋 중에서 누군가가 가족의 피와 살을 빨아먹던 원흉이며 죽음을 위장하고선 밤마다 묘지에서 나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좌지는 주민들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좌지 역시 차례로 덮쳐오는 비극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것인지, 혹은 언제 불행이 옮겨 붙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던 주민들의 광기가 그를 굴복시켰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1892년 3월 17일 아침, 조지는 참석을 거부한 채 마을 주민 등 선별된 남자 몇몇이 장비를 챙겨 무덤가로 향합니다. 이 자리엔 브라운 가족의 주치의와 신문 기자도 참석했습니다. 시발 부금이 무서우니 바꾸겠습니다. 뭔 개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지의 아내 메리 엘리자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뼈만 남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첫째 딸인 메리 올리브의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그녀의 유해는 뼈만 남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딸 머시 레나 브라운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관뚜껑이 열리고 92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 모두 일순 부금도라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취객이 후원에 난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나는 마치 방금 잠에 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패하지 않았으며 부드러운 얼굴 피부결로 선웅의 혈색이 덧칠된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과 손톱도 자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민간 신앙에서 말해지는 전통법에 따라 레나의 심장과 간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꺼낸 심장을 가르자 엉켜붙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심장과 간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고는 그런 가루와 액체를 혼합해 강장제를 만들었습니다. 브라운 가문의 하나뿐인 아들 에드윈의 치료를 위해. 머시레나 브라운 뱀파이어 소동극은 곧바로 언론과 학술지 등 대서특필되며 해외로까지 전파됩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뱀파이어 신화가 외딴 시골 마을 사람들의 광기를 자극했다고 해석하자 영국의 언론에선 그게 미국의 문제지 어째서 씨발 우리 UK의 민속 신화가 문제인 것이냐라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USA 내 언론의 주된 기조는 엑서터 마을 사람들의 무지와 미신에 대한 추종이 빚은 촌극이었어요. 허나 과연 그런 평가가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일까? 선샤니님께서 멤버십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지난 방송 라이브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1800년대는 소모증이라는 질병이 만연하며 미 북동부 지역의 사망원인 1순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 소모증이란 것은 1882년 결핵균의 발견으로 인해 그 정체가 밝혀졌으나 당연히 미국의 시골 지역 사람들의 인식까지는 폭넓게 자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핵의 치료약이 등장한 것은 1940년대에서나이고 당시만 해도 그저 물에 설탕을 타 마시는 처방 정도만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브라운 가족의 연이은 사망 무렵에도 주치의는 결핵이구나 이게 결핵이라 병명을 진단했습니다. 레나의 무덤이 파헤쳐지던 순간에도 그녀의 시신 속 폐를 확인한 의사는 결핵균에 잠식된 상태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엄마와 첫째 딸은 이미 매장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레나는 한겨울에 묻혀 2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슈퍼챗 뿐입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으악 내가 뱀파이어다.
넌 그냥 취객입니다. 허나 집단 패닉에 빠진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엑서터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소모증, 아니 갖가지 질병들은 저마다의 맹목적이고 야만적인 미신들이 결부된 채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편 강장제를 먹은 에드윈은 2달이 채 되지 않아 숨지고 맙니다. 미국 내에선 브라운 가족에게 덮친 불행에 대한 많은 기사가 발행됐고 마침 미국을 순회 중이던 런던의 극단 무대 감독이자 신의 소설가 하나가 그러한 기사 하나를 접하고서 스크랩합니다. 이 아일랜드의 작가 브램 스토커는 그로부터 1년 후 불세출의 고딕 소설 걸작 드래큘러를 출간합니다. 해당 소설 드래큘러는 드래큘러 세력의 주요 등장인물로 루시라는 여성 드래큘러가 등장하는데 그녀가 19세의 나이로 병사하고부터 마을에선 주민 피해가 접수됩니다. 호사가들은 이 루시가 19살의 나이로 사망한 후 뱀파이어로 몰렸던 모시레나에서 따온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자가 이렇다는데 존나 연관성 없어 보이고요. 개 억지죠. 아, 이상한 옴니버스가 출처네. 이상한 옴니버스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제임스 랜디라고 알죠? 제임스 랜디. 옛날에 이렇게 산타하고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초능력자 나타나면 10만 달러 준다. 아무도 1단계도 통과 못했어요. 그래갖고 지우야, 니는 보니까 또 졸리네. 졸린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임스 랜디가 이제 그 재단 만들어갖고 10만 달러 챌린지가 뭐 그런 거 있어요. 100만 달러인가?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임스 랜디 근데 그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스캡틱이라고 불러요. 스캡틱.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의 실체를 이제 진위를 파악하려는 그 사람. 예. 제임스 랜디 아마 재단 회원인가 그럴 거야, 이분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회원인가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분이. 이 사람은 이거 네이버 블로그인가 그런데 가면 재밌는 거 많아.